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결혼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과 미래 배우자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미래 배우자가 어떤지 당연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될지, 근데 그 사람이 배경이나 뭐 직업이나 성격, 성향, 혹은 뭐 이 사람의 어떤 외모적 분위기,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내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서 뭐 며칠에 날짜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며칠에 어떤 날짜와 관련돼 있는 그 날에 상대방과 인연이 맞을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혼운이라 그래서 미래 배우자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지 이 무의식과 그 결혼을 할 당시의 나의 상태 이것도 좀 함께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서 미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지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카드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카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내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주저없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배우자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지 카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우리 1번 분이 혼자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많이 무거워 보이죠? 그러니까 무거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 카드를 가지고 나의 어린 시절까지 보는 게 조금 오바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필요 이상의 짐을 지고 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놀림을 받거나 혹은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을 샀었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러한 친구들을 구해주고 뭐 도와주고 싶었다거나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약간 밤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낮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밤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잖아요. 다 같이 어두우니까. 또 약간 내일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어떤 고요함, 이런 게 우리 1번 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라는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 자랐던 사람이 아닐까, 1번 분이. 그래서 1번 분이 무의식 중에서 세상엔 나 혼자인 것 같다. 맞아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고 혼자가 맞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내 짐을 아무도 같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설령 같이 들어주려고 해도 내 짐이 진짜 나눠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지만, 내 무의식에는 약간 내 짐을 아무도 같이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웠다. 이렇게 보면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1번 분은 두 가지 생각을 늘 가졌을지도 몰라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혹은 결혼은 아예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 어영부영 이렇게 준비도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독신주의자로 가는 게 낫다. 비혼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1번 분과 결혼하게 되는 사람은, 미래 배우자분은 전자에 가까워요. 즉 결혼을 해서, 차라리 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적어도 우리 1번 분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려고 이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다 보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미래 배우자분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티내거나 겉으로 자상함이 묻어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미래 배우자분은 약간 무뚝뚝하고 좀 보수적이기도 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서툴지만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1번 분한테는요, 안정감과 안락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완전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뚝뚝해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묻어난 거예요. 감정 기복의 폭이 좀 없이 묻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해주는 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내 안에 있던 외로운 감정을 느긋이 바라봐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 미래 배우자분의 얼굴이 약간 귀여운 동물을 닮은 느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귀여운 동물, 아니면 물고기, 귀여운 물고기 막 이렇게 좀 닮았다거나, 그러니까 사나운 얼굴상은 아니에요. 얼굴이 사납게 생겼거나 무섭게 생긴 건 아니에요. 무뚝뚝하고 무던하고 요래 보인다 해도 얼굴 자체는 귀염상이에요. 호감상이고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우리 1번 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게 누구에게는, 이 비슷한 부분이 누구에게는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우리가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우리 두 사람 모두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비슷한 직무 뭐 경험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면 서로가 막 엄청 대단한 말이 아니더라도 위로가 되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 배우자분이 나하고 좋아하는 어떤
이 결이 되게 비슷할 수가 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공간이나 사생활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그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동료보다 서로를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미래 배우자분이 본인의 아픔을 좀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본인이 혼자 막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1번 분이 유일하게 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이 미래 배우자 분도 1번 분에게 반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미래 배우자분이 우리 1번 분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1번 분이 어른스러웠대요. 어른스럽고 성숙해요. 아프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또 하나에 보여지는 게 집안의 반대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부터 서로의 집안이 뭐 이렇게 탐색전 하나 없이 막 너무 처음부터 서로 너무 좋아서 막 이러는 건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집안인지, 어떤 가족인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면서. 근데 이 기본적인 절차,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이 기본적인 절차를 보내고 나서는 서로의 집안에서 서로를 좋아하고 또 밀어줘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집안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그렇게 집안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요게 포인트고요. 이제 다만 내 가족, 우리 1번 분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가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다. 그래서 가족의 수면 위로 문제를 안고 떠오르는 거는 크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앞두고 우리 1번 분의 마음의 준비가 좀 단단히 필요한 과정은 있겠다. 다스려야 되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직업 좀 보면 미래 배우자분의 직업은 뭐 아이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요. 기상, 날씨와 관련된 일, 뭐 날이 만약에 굳으면 작업을 못 한다거나 날씨를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한다거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나 뭐 서비스직이라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교육자, 뭐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뭐 작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뭐 영업직이라고 한다 해도 약간 영적인 직감이 있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모든 직업적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밝은 기운을 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업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조금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마음을 진짜 헤아려주거나 설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직이다 보여지는 거고,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날짜, 어떤 관련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월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3번, 1번 좀 그렇지? 1, 3, 7, 9 이렇게 4개의 숫자 1, 3, 7, 9가 포함되는 날짜나 뭐 개월수 마찬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뭐 프로포즈 날짜, 결혼 날짜, 고백하는 날짜, 결혼식 날짜 뭐 등등. 이게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고 11일이 될 수도 있겠죠. 1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4개의 숫자가 들어간 곳이라면 나와 상대방의 인연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상대방이 나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선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중매를 통해서 아예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둘은 처음부터 친구처럼 알고 지내다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결혼을 염두할 수 있는 나이나 혹은 뭐 어떤 진지한 만남 속에서 뭔가 진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볼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결혼식 전에 신혼집 먼저 구해서 같이 살아본다든지 동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외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약간 물고기나
귀여운 동물을 닮았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사나운 인상하고 거리 멀어요. 부드럽고 귀엽고 온화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보다는 근데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챙겨주면서 서로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결혼을 했지만 서로 독립적인 결혼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가 일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서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끝까지 응원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나에게 응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미래 배우자분도 1번 분의 응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고 내 손을 잡기로 한 거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면서 결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분도 미래 배우자를 알아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는지 이거를 좀 카드를 통해 살펴보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나부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늘 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나부터도 좀 편안해지고 싶다. 그래야 내가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일상을 가지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화로운 일상을 가지고 싶어서 내 삶이 평화롭지 않은데 결혼으로 도피를 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는 분이세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내 복이고, 좋은 이 상대방의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된 것도 내 복이에요. 이게 내 복이거든요. 내 복. 이번 분의 복이에요. 결혼이 곧 복이에요. 이번 분이 진짜 맞아요. 사실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누군가는 결혼이 도피처였다 하더라도 정말 잘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급한 마음에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어서 잘못 알아보고 더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결혼을 해서 결혼이 도피처였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혹은 내 복인지라 내가 만나는 배우자, 내 남자, 내 여자 혹은 그의 집안은 우리 집안이나 뭐 내 가족과 달리 내 환경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안정된 결혼을 하고 내가 굉장히 안정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작정 결혼을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 가지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만 너무 안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누군가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 진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이번 분 먼저 알아보면서 미래 배우자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번 분은 나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동물을 돌보거나 힐러로서의 자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뭔가 케어해주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꿈을 갖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이번 분의 무의식 속에는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나도 케어를 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가 나를 그저 한없이 돌봐줬으면 좋겠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보살핌만 받고 나도 칭얼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커졌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이나 나의 성향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로 살면서 어떤 커진 반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 마음이 강해지는 순간에 나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나의 미래 배우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나와 달리 모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이번 분의 미래 배우자는 굉장히 발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구경하고, 막 관찰하고, 막 알아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래 배우자분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힘이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미래 배우자분이 나와 정반대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나와 에너지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보자마자 내 짝이다 라고 느낀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지켜줄 수 있겠어. 왜냐? 이 미래 배우자분은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를 지켜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은근히 많이 비슷한 거죠. 딱 이것만 봤을 땐. 이 미래 배우자분은 내가 누군가를 지켜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약간의 어떤 영웅 심리를 좀 느낄 수도 있고 뿌듯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분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의미라서 두 분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겉으로는 서로가 타인을 위해 주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르게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서로 끌린다고 나와요. 돌봄받고 싶은 사람과 내가 돌봐주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서로 자석처럼 끌린 거예요. 자, 상대방 특징 좀 볼게요. 미래 배우자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투도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서 대화할 때 대화 자체가 치유, 진짜 말 그대로 치유라는 느낌을 주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꽤 유머러스해요. 웃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뭐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웃겨도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잘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다. 말 센스가 좀 있는 사람이다. 말 센스. 말을 되게 잘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분위기 파악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미래 배우자분과 내가 우선 만날 수 있는 날짜, 나와 인연이 되는 날짜를 좀 알려드리면 숫자 2, 4, 8, 9가 들어간 날짜입니다. 자, 이 숫자들이 들어간 날짜나 그 달에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귀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날 혹은 프로포즈 날짜일 수도 있겠다. 뭐 2월이 될 수도 2일이 될 수도 12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 4, 8, 9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는요.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아는 어떤 사이에서 지인 사이에서 연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 뭐 좋은 친구, 뭐 좋은 동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좀 다가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 분 또한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친구나 동료이긴 해도 내적으로는 이미 아는 사이일 때부터 내 스타일이고 호감이라고 느꼈다. 이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가 다가와서 갑자기 사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이고 평생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시작돼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은 관계인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 괜찮은데 이거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니까. 상대방은 이 조금 특징을 좀 더 보자면 약간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대요. 미래 배우자분이. 누구나 나의 헤어스타일은 고집하겠죠. 당연히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근데 상대방은 이 내가 좋아하고 꽂혀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 헤어스타일. 그걸 되게 고집할 거라고 나오고요. 몸매가 약간 풍채가 있거나 덩치가 있거나 키가 크거나 아니면 키가 작더라도 체격이 좋거나 건강한 스타일이라거나 약간 살집이 있다거나 통통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나와요. 글래머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좀 마르고 타이트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뼈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그러니까 마른 체격이라고 하더라도 몸매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굴곡이 있어, 몸에. 그냥 이분이 그리고 또 보면 운동을 또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도 뭐 취미 삼아 하는 운동이 있을 거고 내가 빠져있는 스포츠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동물도 좋아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미래 배우자분이. 그래서 아마 결혼 전에 상대방이 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동물이 있을 수도 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키우든 뭔가. 직업적으로는 그래서 애견 관련업, 여행업, 영업, 수리업, 뭐 기계를 다루거나 인테리어 관리하는 거, 설치를 해주거나 손기술 필요로 하는 일도 포함해요. 되게 창의적인데 본인이 좀 앞서서 전두지휘하는 일을 가진 특성이 좀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1인 사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사업자 내고 본인 명함 갖고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딘가 속해 있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일을 하고 홍보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 해도 영업성이 조금 짙은 일은 맞다. 미래 배우자분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한 사람이 내조를 하고 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아이가 생겨서든 어떤 이슈가 생겨서든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진다. 근데 그때도 내가 봐봐요. 우리 이번 분 맨 처음에 제가 말했죠. 내가 누구를 한평생 돌보면서 살아와서 나도 돌봄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분이 의도치 않게 결혼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이 발생한다면 그땐 좀 즐기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상대가 쉬게 되더라도 내가 이게 막 상대가 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런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 밖에서 일하고 한 사람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따분하고 싫고 막 의무적으로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와닿지 않더라도.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즐기셔야 돼요. 다시는 또 오지 않을 시기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분도 미리 결혼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분이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고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결혼에 대해서 막 엄청 간절하고 막 미친 듯이 원할 때 결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내가 내 일상이 바로 서는 순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일상이 바로 서서 알아서 잘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내 일상이 어느 순간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레벨업 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담력,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담력도 그렇고 뭔가 이 맞서는 어떤 이 진짜 힘 요런 것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좀 내가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내가 좀 지금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괜찮으니까 이대로 그냥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이러는 게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이렇게 좀 워낙에도 잘 살아왔던 분이라 뭐 연애나 결혼이나 크게 이런 거에 엄청 구애받지 않고 잘 사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이 사람이 다가올 때쯤에 내가 약간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조금 더 카드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나쁘지 않은 삶인데 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컬러감이, 일상의 컬러감이 풍부하게 되는 것들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상, 미래 배우자분의 세상이 되게 재미있고 알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서 더 재밌고요. 더 흥미롭고 다양한 컬러들을, 색상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재미, 이걸 알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재밌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두 분의 어떤 결혼 후의 모습까지도 그려본다면. 3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요, 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식가라거나 뭐 대식가일 수도 있겠지만 미식가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뭐 디저트나 커피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차 종류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커피 마시는 거, 차 마시는 거, 홈카페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 미래 배우자분이 집안에서도 이것저것 요리에 필요한 기계 뭐 이런 거 다 사서 어느 정도 요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미식가 수준으로 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요리 재료, 뭐 어떤 풍미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이런 거 되게 딱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좀 본인이 이렇게 고집할 수도 있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에 대한 수준급의 취향이 있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달달하고 맛있고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이런 거보단 음식 자체에 대한 조예가 조금 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카드들에서. 디저트도 뭐가 맛있는지 아는 사람이다. 어떤 나라의 어떤 디저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음식 쪽에 조예가 깊을지, 디저트 쪽에 조예가 깊을지, 커피 쪽에 조예가 깊을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래 배우자분이 확실한 건 입맛이 고급이다, 맛있는 걸 안다. 무조건 입맛이 고급이라 그래서 비싼 것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그냥 진짜 시장 가서 칼국수 하나 먹더라도 이게 뭐가 어떤 게 손맛이고 뭔지를 아는, 뭐 육수에 뭐가 첨가되었는지 아는 이런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두 분이 잘 맞아요. 내가 입이 짧든 나도 미식가든 간에 3번 분이 상대방하고 있으면서 입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살찌는 거 좀 주의해야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래서 나랑 이렇게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먹으면서 많이 풀리고 대화하게 되고 싸움도 많이 풀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더 재밌고 막 다양한 음식도 먹고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이 카드를 봤을 때 보여지는 게, 3번 분이 일상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때 상대방하고도 만날 수가 있어요. 3번 분이 업무적으로, 직업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나 압박이 심한 순간에, 혹은 내가 업무적인 거, 사업적인 거, 혹은 직업적인 거에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상대방과 인연이 이어지거나 결혼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 아마 결혼하시는 순간에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내 경력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일을 피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또 일상을 함께 보내면서 이 고민마저도 같이 대화하고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정말 재밌다.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돼. 하루하루가 재밌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다음날 맛있는 거 먹으러 훌쩍 떠날 수 있고, 그런 상대방의 추진력이나 행동력, 리더십 이런 거 너무 좋고, 내 인생을 상대에게 맡기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저 미래 배우자,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하루라도 더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도 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웃을 수 있는 느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진짜 좋지 않아요? 슬플 때 막 같이 울어주는 걸로도 위로가 되고 막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근데 힘이 들고 막 처지는 날 좋은 에너지로, 좋은 목소리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게 되고, 야 됐어, 까짓 거야, 야 그렇게 해보자, 야 우리 나가서 뭐 먹고 오자, 이렇게
걷고 오자, 나가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거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좋다. 뭔가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힘을 받기도 하잖아요. 막 어거지로 막 나가. 어거지로 나갔는데 막상 같이 걷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생각도 없었어. 근데 야,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냉면 그냥 그랬는데 냉면 먹으러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그냥 그 별거 아닌데 너무 기분이 막 전환된다거나. 물론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신나는 걸 수도 있어. 얘 리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어쨌든 이 3번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이 사람의 되게 이 식성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이러한 에너지가 되게 삶에 어떻게 보면 진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인데요.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에너지가 나한테도 너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 엄청 거창한 목표도 아닌데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되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도 확신이 들게 된다. 결혼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거 좀 알려드려야겠죠, 이제. 상대방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날짜, 인연이 있는 좀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숫자 1, 5, 7, 0이 들어가는 날짜. 1월이 될 수도 20일이 될 수도 있겠죠. 20일에 0 들어가니까 27일이 될 수도 있죠. 7 들어가니까. 자, 일단 1570이 들어가는 날짜 혹은 1월이 될 수도 5월이 될 수도 7월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귀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날짜일 수도 있고 프로포즈 날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봤을 때 이 사람 웃을 때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물론 잘생기고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라 웃는 게 더 예쁘고 괜찮아 보이고 잘생겨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웃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눈웃음이 너무너무 예뻐요. 꼭 눈웃음에서 눈이 다 안 감겨도 돼요. 눈이 감기는 눈웃음도 있지만 웃을 때 눈이 너무너무 예뻐요. 혹은 웃을 때 너무너무 귀여워요. 도도하게 생겼어요. 외모는. 차갑게 생겼긴 해요. 약간 좀 새침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남자든 여자든 간에. 되게 좀 까다로워 보이게끔 생기기도 했어. 뭔가. 근데 웃을 때 세상 무해해. 아이 같아. 정말 어쩜 저렇게 다르지? 이렇게 쾌활하게 웃어. 털털하게 웃을 때도 약간 이렇게 내숭 느낌 이런 게 아니에요. 웃을 때 그런 모습에 우리 3번 분이 확 끌려버려요. 원래도 좋았지만 확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미가 느껴지거든, 웃을 때. 그리고 미래 배우자분이 객관적으로 얼굴이요. 또 호감형이에요. 인기 많은 스타일의 카드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이렇게 꾸미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 미래 배우자분이 본인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미래 배우자분의 직업으로는 요식업, 이제 요리 관련, 커피나 술 관련, 혹은 방송인, 카메라, 혹은 사진 가까이 해야 되는 직업, 기획, 연출, 작가, 예술가 이렇게 쭉 연결돼요. 작가, 화가.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영적 지도자나 심리 상담가도 해당이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 배우자분과 3번 분에 반대되는 부분들이 서로가 가장 원했던 부분이고 너무 나에게 없어서 갈증이 났던 부분이라 채워진다라고 나와요. 미래 배우자분은요. 우리 3번 분의 여유로움과 신비스러움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3번 분이 약간 본인이 어찌 됐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건 뭘 하건 어찌 됐건 일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제가 레벨업 될 때 이 사람 만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유로움이 있겠어요. 사람이. 이 경험치로 쌓여진 이 단단함이 신비롭고 여유 있어 보이고 막 안절부절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 소탈함, 3번 분에게서의 소탈함이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미래 배우자분은요. 우리 3번 분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능력껏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3번 분이. 3번 분의 독립심이 결혼하고 싶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막 기대고 뭐하고 이랬고 저랬고 나 다 막 못하겠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느낌보다 그래도 엄청 본인이 막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각자 뭔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배우자분은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그게 3번 분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두 분은 결혼하고 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부부가 될 거예요. 몇 배로 더 행복하고 몇 배로 더 수입을 낼 수 있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3번 분의 결혼을 미리 축하드리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이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좀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자,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결혼도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삶에 대한 의미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사는 느낌이거나, 사실 인생은 그냥 사는 거죠, 그쵸? 근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4번 분의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내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내 삶에 대한 의욕이 샘솟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자꾸 구경하고 싶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세상을 모험해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연애에 관심이 생기고, 연애에 대한 상처보다는 연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이 떠오르고, 그렇게 내가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힘이 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애에 대한 의욕과 열정도 생겨요. 되게 막 뜨겁게 연애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연애조차도 큰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인데, 기대가 생기는 거죠. 나 뜨거운 사랑 해볼 수 있겠는데? 나 되게 행복한 사랑 해볼 수 있겠는데? 내가 연애에 확 뛰어들게 되면서 4번 분의 미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제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과거의 인연과 다시 만나 재회하면서 결혼을 꼴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연애를 쉴 만큼 쉬다가 결혼할 인연을 만나서 바로 결혼하게 되는 느낌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 배우자를 조금 살펴본다면, 4번 분의 미래 배우자는요, 굉장히 깔끔하고 준수한 외모다라고 나와요. 고급스러움도 느껴지는 귀티나는 외모다. 귀하게 자른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어떤 옷을 입어도 부티가 난다라고 보여지고, 옷발도 좋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옷이든 간에 소화해내는 게 좀 트렌디해 보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냥 소위 귀티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배우자분이 패션에도 일가견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거나 향수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얘기한다거나, 뭐 향수, 뭐 베이스노트, 탑노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4번 분의 입장에서 미래 배우자분이 얼마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지가 느껴져요. 뭔가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든 또는 무기력하게 있을 때라도 상대방이 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이 사람이 미래 배우자분이 뭐 운동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수영을 잘한다거나 뭐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잘한다거나 또 자기 혼자만의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자 하잖아요. 주로 뭐 물론 다 같이 어울려서 뭐 헬스를 다 같이 헬스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의 싸움 어떻게 보면 운동도 그런 식으로 뭔가 철저하게 운동을 시간 내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보여진단 말이죠. 4번 분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 미래 배우자분의 생활력이 직간접적으로 자기 관리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관리만 잘하고 집안일이며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미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하는 만큼 자신의 집에 대한 애착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서 가족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예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관리가 좀 빡세요. 근데 그만큼 본인의 직업적 소명이나 직업적인 프라이드도 꽤 강해요. 말을 하는 직업, 직업적인 특징 좀 받을게요. 말을 하는 직업인데 그냥 일상 대화나 기계적인 업무에 필요한 딱 그 필요한 대화, 정해진 문구 이런 거라기보다는 직접 뭔가 나서서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뭐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 안내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도 보여지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미래 배우자분이 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나 어떤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 내에서 좀 사람한테 전달해줘야 하는 좀 중요한 임무, 직무를 맡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영업직이든 서비스직이든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민원을 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싫은 소리를 대신 해줘야 되는 것도 좀 포함이에요. 스트레스 좀 상당하긴 하겠죠. 미래 배우자분이 하루에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런 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직업명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직업적인 것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주로 그 에너지가 되게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상대방, 미래 배우자분과 나하고 인연이 닿을 수 있는 날짜, 뭐 프로포즈 날짜, 결혼 날짜, 고백 날짜 이런 관련된 날짜가 숫자 2, 3, 6, 7이 들어가는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2가 들어가는 날짜면 다 돼요. 이 월이 될 수도 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지나고 나서라도.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내가 고백하거나 결혼하겠다, 프로포즈 하겠다 하면 요 날짜에 프로포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할 거라면. 근데 두 분이 결혼하게 되는 거에서 4번 분이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정식 프로포즈도 포함이고 내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급도 포함된다. 4번 분이 결코 소극적인 태도로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소극적이지 않아. 결코 수동적이지도 않아.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꼭 성사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되게 이거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사랑은 또 쟁취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기다릴 거야. 온 사랑을 기다리기만 할 거야. 이것도 좋은데 내가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마음 표현하고 나 너가 너무 좋다. 당신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선물도 줘보고 그럼 내 마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막 상대가 너 너무 싫어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 안 해야 되지만 정말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마음 표현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마음은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좀 되게 능동적인 사람이다. 4번분이 그래요.
이거 사모분이 들으시면서 어머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 미래 배우자분이 정말 나하고 잘 맞아서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셔야 돼. 이 부분도.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은 진짜 알콩달콩 잘 사실 거예요. 두 분은 친구 소개로 만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 소개로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아는 사람 소개, 가까운 사람 소개, 지인 소개 이렇게 좀 소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친구 소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뭐 동료 소개. 하물며 뭐 한 번 본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개를 해서 만날 건데 완전히 모르던 사이에서 만난다기보단 누구 건너서 소개받거나 하여간 주선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두 분이 진짜 알콩달콩 잘 사실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면서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면서 나 결혼도 하고 싶어져. 이렇게 되는 거라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 결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오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능력이 있어요. 서로가 일단 조건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외모적인 조건도 그렇고요. 집안 조건도 그렇고 서로가 잘 맞아요. 자, 만에 하나. 지우님 집안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라고 한다. 라고 하더라도 5번 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집안을 빼고도 내가 이 사람과 무엇이 어떤 게 평등하게 잘 맞아서 서로가 서로의 짝으로 결정한 건지 훅 빠진 건지 결혼까지 결심을 한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저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부족하면 이게 좀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상호 보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맞는다는 얘기 그만큼. 그래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두 분이 결국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채워줄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보완되는 부분들이 크다. 굉장히 끌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서로가 또 보면 굉장히 좀 매너가 좋아요. 두 분 다 삶을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일단 매너가 좋고요. 상대방도 미래 배우자분도 나도 서로에게 처음부터 매우 친절했을 거다라고 나옵니다. 서로 여유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다. 처음이 중요해. 처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고 나도 바보가 아니라서 연애를 할 만큼 다 해보고 사람 만날 만큼 다 만나보고 결혼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쿨해요. 자, 우리가 시행착오를 연애를 하면서 다 거쳤을 수도 있고 정말 쿨한 마인드일 수도 있고 쿨한 마인드가 아니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는 미래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가 쿨해질 수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둘은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웬만한 그냥 둘이 그냥 계속 있으면 계속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져.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5번 카드를 뽑으면서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요. 그것 자체가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중에 어떻게 보면은 유머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두 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안고 그걸 또 견디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가볍게 넘기는 지혜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두 분 모두. 그게 잘 맞았을 거예요. 나도 삶을 살면서 무거운 게 너무 많지만 이걸 가볍게 보는 거.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아픔도 있고 무거운 것도 많지만 이걸 또 가볍게 보는 거. 이게 너무 잘 맞았다. 이게 쿨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쿨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것들이 너무 쿨해요. 삶을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생각이 없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없애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두 분이 모두 되게 지혜롭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눠도 너무 재밌다. 그냥 쿨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면 쿨레음이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자, 미래 배우자분이요. 우리 5번 분을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진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연애 초반이든 뭐 조금 됐든 뭐 이제 미등이나 마음이 좀 다 이렇게 잡혀지는 그 시기쯤이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거고 막 소개해 줄 거예요. 보여주려고 할 거라고 나와요. 5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은요. 집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집안에서 보태주는 것도 있고 막 집을 해올 수도 있는 거고 혼수가 됐건 뭐가 됐건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해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할 때. 만에 하나 집안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 라고 한다면 본인 능력만큼은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조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분의 배우자분이 능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든 집안의 든든한 뒷받침이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되게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나와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많이 배우고 학습하는 것에 취미도 있고 자기관리 잘하고 게으르지 않고요. 가끔 무기력할 때 좀 있다고 나와요. 미래 배우자분이. 근데 이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좀 많이 무기력해진대요. 뭔가 내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때를 좀 우리 5번 분이 옆에서 지혜로우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조언도 해주고 토닥여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충분히 견디고 극복해 나갈 거다. 극복은 본인의 몫이에요. 알아서 할 건데 이것들이 서로 보완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장점들이 이 5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가끔 무기력한 게 순간순간 오거든요. 상대방한테 보면. 근데 그때 5번 분이 있어서 되게 잘 자리 잡힌다고 나와요. 근데 5번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해주는 거 없어. 근데 저분은요, 미래 배우자분은 5번 분이 내 옆에 있는 게 해주는 거예요. 뭘 해줘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가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5번 분이 되게 힘이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5번 분이 뭘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많이 배우고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방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뭐 이러는 거 취미 있는 거 많이 배우는 거에 취미가 좀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하는 게 좀 있다 해도 극복한다 라고 나온다. 그래서 아픈 마음이나 어떤 사연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두 분이 친해지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연애를 하게 되는 시점은 서로 어떻게 받느냐 외적인 거에 강하게 끌린대요. 소개를 받든 모르는 사이인데 알게 되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만나게 되는 것까지는 이 상황들이 다 다를지라도 외적인 거에 끌려서 친해지게 된다. 와, 저 사람이라면 나랑 잘 맞겠다. 내가 딱 좋아하는 이상형이다. 미래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예요. 5번 분의 외모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신의 이상형이고 자기가 이상형하고 결혼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가 집을 해올 수도 있고 혹은 집안에 보탬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대출을 뭐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뭔가 미래 배우자분 쪽에 금전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 사람이 갖고 오는 금전이 또 많다고도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분이 직업적으로 좀 볼 때 몸을 쓰는 직업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떤 직업이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거나 운동선수, 운동선생님, 체육교사, 뭐 모델, 뭐 유튜버, 출장 업무, 이동 잦은 업무, 운전해야 되는 업무, 뭐 많이 서 있어야 되는 직업, 뭔가 가만히 앉아있기보단 많이 움직이거나 뭐 머리를 써야 되거나 몸을 써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5번 분도 미래 배우자분의 외모를 많이 봤어요. 사실 5번 분이 저 외모 안 봅니다. 이건 너무 거짓말인 것 같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모두가 만천하에 모두가 인정하는 절세 미남 미녀만 좋아할 거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외모를 많이 봐요. 외모를 조금 보지도 않아. 약간 많이 봐요.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들고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외모를 많이 보고 서로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에요. 외모를 안 본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5번 분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선입견. 이런 거 좀 있다 해도 어쨌든 내가 사귀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 거예요. 아셨죠? 얼굴이 밥 먹여주나요? 얼굴이 밥을 먹여주든 안 먹여주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할 일이지만 얼굴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 맞는 거예요. 5번 분을.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되는 혹은 프로포즈 혹은 결혼 날짜 등등 인연이 있는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숫자 1, 5, 8, 7 이거 1587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587 이 관련된 숫자가 있는 날에 우리가 뭐 결혼을 하든 결혼식 날짜가 되든 예식 날짜가 되든 프로포즈하는 날짜가 되든 받는 날짜가 되든 인연이 있는 날짜, 합이 들어오는 날짜다. 1587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 분의 결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